자, 전국에 계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어문 규정 그 세 번째 마지막 편이 되겠죠. 이게 말 그대로 초단기 완성이다 보니까 원래 길어야 될 것을 핵심을 압축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짧게 나가고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선생님이 굉장히 압축적인 것들과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꼭 필기할 부분은 필기를 잘 하면서 다시 한번 이 강의는 무한반복할 수가 있는 거죠. 정해진 기간 내에서는 자꾸 들어가면 얼마든지 초단기이지만 초단기가 어떻게 굉장히 많은 강의보다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또 이쪽 칸에서 뭘 해야 되느냐? 해야 될 것들이 좀 많죠. 자, 표준어 규정에서 총칙 첫 번째,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한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거죠. 사실은 이 표준어에 대해서 부산에서는 어떤 사람이 한번 헌법 소원을 낸 적이 있었죠. 왜 표준어만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이는 서울말이냐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면 서울말이 아니면 전부 교양이 없냐 이런 거 가지고 헌법 소원을 냈지만 우리나라 법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표준어랑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굳이 서울을 제외하고는 전부 교양이 없는 게 아니다. 우리가 정하되 두루 쓰이는 말이 서울말이니까 그치 그거를 교양이 있다고 보자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 헌법 소원을 어떻게 기각시켜 버렸죠. 어쨌든 간에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이것들이 바로 표준어다. 근데 외래어는 따로 설정을 한다. 왜? 외래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말이 좀 많이 다르죠. 우리와 쓰는 말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하는 거야. 외국 사람도 헛소리 하지 마. 이렇게 발음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처음에 자음을 보면 발음 변화에 따릅니다. 발음 동그라미. 발음입니다. 발음.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자음. 제3항 별표. 다음 단어들은 거센 소리를 가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어떻게? 끄나풀. 끄나풀이 아니라 끄나풀이 맞다. 그 다음에 역. 그 다음에 부엌. 살쾡이. 이건 좀 알아둬야 될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제5항.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져서 널리 쓰이는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원래 강남콩. 그 표준어는 강낭콩인데 사람들이 강낭콩 발음을 잘 못해. 강남콩 하는 거야. 야, 강낭이란 거와 콩이 합쳐졌는데 어떻게 된 거야? 강남콩은 강 쪽에서 나는 콩도 아니고 이게 뭐야? 근데 사람들이 한번 이걸 보는 친구들 한번 얘기해 봅시다. 강낭콩이라고 발음하는지 강남콩이라고 발음하는지. 강남콩이라고 발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원래에는 강낭콩이 맞는데 강남콩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뭐를 한다? 표준어를 이렇게 한다? 사용하기도 하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7항. 수끝을 이루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꽝이 있어요. 근데 숫꽝이 아니라 어떻게 숫을 나타낼 수 있는 건 숫꽝, 숫캐 막 이런 거죠. 그건 전부 다 수로만 통일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몇 항. 다만 한번 봅시다. 다음 단어에서는 접두사 다음에 나는 거센 소리를 인정한다. 암이 결합되는 경우에도 뭐가 된다? 이에 준한다. 숫강아지죠. 원래 이건데 발음이 우리 지금 계속 아까 선생님이 발음을 표시하라는 게 숫강아지 이렇게 발음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표준어는 강아지가 아니라 강아지를 쓰는 게 맞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죠. 왜? 우리는 수강아지 이렇게 아니면 숫강아지 이렇게 쓸 것 같은데 둘 다 틀린 거죠. 왜? 수를 나타낼 수 있는 거는 얘를 쓰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무조건 얘를 써야 돼. 근데 수강아지는 없어. 숫강아지로 쓰더란 말이야. 이런 것들 하나 더 보면은 뭐가 되는 거죠? 걔인데 수컷개가 원래는 숫개 이렇게 쓸 것 같은데 이것도 아니란 얘기죠. 왜? 암컷과 수컷을 구분할 때는 뭐가 된다? 수만 써야 되는데 개야. 그런데 수개인 것 같지만 어떻게 발음은 수개 하다 보니까 얘도 아닌 거네. 그럼 어떻게 수개 이렇게 쓰더라는 것.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만 요거 잘 봐. 다음 단어의 접두사는 숫술한다. 숫양, 숫점소, 숫쥐. 이 세 개는 예외적인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예외적인 것들이 중간중간에 끼어서 오지선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 개 정도는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둬야만이 좋다라는 것. 자, 모음입니다. 이제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다음 단어는 음성 모음의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음 조화라는 거는 모음 조화는 양성 모음은 누구랑 만나야 되고
양성과 만나야 되고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과만 만나는 것이 우리 국어의 표준 기본적인 형식이다. 그런데 예를 들면 깡충이 있고 총이 있죠. 원래 양성모음은 아와 우고 음성은 어와 우입니다. 그러면 자 보면 깡충은 아우죠. 아우 양성과 음성이 만났으니까 원래는 틀려야 될 것 같고 깡총이니까 깡총 얘가 맞는 것 같지만 우리는 깡총이 아니라 깡충을 많이 쓰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굳어져 버린 거야. 그러면 얘를 뭘로 한다? 음성 모음의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원래는 모음 조화에 뭐가 되지만 위배되는 거지만 사람들이 이걸 많이 쓰니까 얘를 표준어로 삼자라고 약속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됐죠? 뭐 둥이나 오뚜기도 마찬가지고. 다만 이것도 어원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다음 단어에서는 양성 모음의 형태를 그대로 표준으로 삼는다. 부조, 사돈, 그 다음에 삼촌 기억 잘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단어는 역시 다만 예외적인 것들이죠. 역시 예외적인 것들은 머릿속에 기억해둬야만이 내가 문제를 풀 때 쉽게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거. 세 가지 예외적으로 두는 건 부조, 사돈, 삼촌 이 정도는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 9항을 보니까 이 역행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음 단어들은 그러한 동화가 적용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자, 낙이죠. 이 모음 역행동화니까 이가 여기로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나에다가 이거니까 내기가 돼버린 거죠. 근데 원래는 내기는 표준어가 아닌데 얘의 경우는 내기 같은 경우는 뭐가 된다? 표준어로 삼는다. 자, 남비 같은 경우도 남비가 있는데 이 모음 역행동화에서 얘가 여기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아에다가 이거 붙어서 nem이 되고 비가 되는 거죠. 이 모음 역행동화 얘도 표준어로 삼아주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 더 뭐 있죠? 내동댕이 치다 이런 것들도. 자,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한번 이렇게 쓱 한번 훑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항으로 넘어가서 운 및 윗은 명사 위에 맞추어 윗으로 통일한다. 자, 간단한 겁니다. 명사가 있다라면 얘는 윗이 될 수도 있고 웃이 될 수도 있는데 뭘로? 위가 될 수도 있는데 뭘로 통일한다? 명사는 위와만 연결된다 이 말입니다. 자, 한번 보면은 뭐 넓이가 뭐죠? 넓이가 뭐죠? 아, 위로 통일하는 게 아니라 윗으로 통일하는 거죠. 원래 넓다라는 형용사에다가 전미사 이가 붙어서 명사 넓이가 된 거죠. 그러면 얘가 명사니까 위 넓이가 아니라 먼 넓이, 윗 넓이가 돼야 된다라는 것. 됐죠? 이가 있죠. 이. 분명히 이라는 게 있죠. 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는 명사죠. 분명히 이빨의 이니까. 그러니까 운니가 아니라 윗니. 이럴 때는 니은이 덧나서 이런 식으로 니가 된다. 그 다음에 뭐 머리라는 명사니까 뭐가 된다? 윗머리가 된다. 이런 식으로 명사 앞에서는 윗으로 통일한다. 다만 요거 항상 다만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다만 이렇게 나왔어.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로 한다. 그러면 된소리는 쌍디귿, 쌍기역,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이게 된소리죠. 그럼 거센소리는 크, 트, 프, 츠, 흐 이런 게 있죠. 이거 앞에서는 위로 한다. 이거 앞에서는 위야. 그러면 예를 들면 쪽이 있죠. 쪽이가 뭐가 왔죠? 된소리가 왔죠. 그러니까 윗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 위쪽. 그래서 위쪽 이렇게 써야 된다. 위쪽 안 됩니다. 위로 소리 나야 돼. 위로. 오케이 안 오케이? 완전 오케이입니다. 완전 오케이. 위가 아니고 웃에서. 여기는 위로 소리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턱. 아, 턱인데 선생님 그럼 얘는 왜 위턱이죠? 위턱. 턱 거센 소리. 그러니까 위턱이 되는 거야. 위턱. 됐죠? 그 다음에 준말로 갑시다. 이제 자, 이것도 좀 지우고. 자, 준말은 조심해야 돼요. 준말은 뭐가 된 겁니까? 축약이 됐다는 뜻입니다. 축약. 자, 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원래는 또알인데 얘를 줄이면 뭐가 되죠? 아가 없어지면서 얘가 뭐가 된다? 또에다가 아가 붙었으니까 또알이. 이게 본말이고 얘가 준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또알이를 틀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준말이 표준어가 돼버렸다.
두 번째, 무가 있죠. 무. 우리 김장할 때 담그는 무. 무 사러 가요? 무 사러 가요? 무 사러 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발음 잘 안 해. 그래서 어떻게 무라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뭐가 돼버렸다? 표준어가 돼버렸다. 원래 무우가 맞는데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또 하나 세양지가 있죠. 이게 뭐가 됐죠? 생쥐가 돼버린 경우죠. 근데 우리는 세양지라고 얘기해요? 생쥐라고 얘기해요? 생쥐라고 얘기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버린 거죠? 준말이 표준어가 된 경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제16항을 보면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는 경우 두 가지를 다 표준어로 삼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비슷하게 많이 쓴다라면 둘 다 허용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형 노을과 전형 노을 사람들이 비슷비슷하게 많이 쓰니까 둘 다 허용해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막대기와 막대도 마찬가지고. 됐죠? 자, 이제 문제 11번. 다음 밑줄 친 단어가 표준어가 아닌 걸 찾으래. 자, 원래 또아리는 준말이죠. 원래 본말이 뭐죠? 또 알인데 사람들이 축약을 시켜서 또아리를 많이 쓰니까 얘를 표준어로 삼은 거 맞았었죠. 자, 경황 없는도 역시 마찬가지 맞는 거였고, 부주했다.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죠. 삼촌, 부조, 생각나요? 분명 예외적인 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그러니 알아두면 쉽게 고칠 수 있다. 틀렸죠. 부주가 아니라 뭐가 된다? 부조. 사돈, 부조, 삼촌은 사돈, 부조, 삼촌 세 개는 뭐의 예외사항이 있죠? 표준어 규정 제8항에 세 가지 예외사항이 있었죠.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얘기했고, 미장이. 장이는 뭐가 되는 거죠? 미장이는 뭘 많이 하는 사람이, 특별한 기술을 쓰는 사람에게는 장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쟁이, 이런 거. 사글세도 마찬가지로 표준어가 맞습니다. 원래는 사글세인데 사람들이 사글세를 많이 쓰다 보니까 바뀌어서 사글세가 표준어가 된 거.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그 뒤에 보면 또 뭐가 있죠? 거기 보면 뭐 2011년도에 새로 추가된 표준어 목록 한번 쭉 보면 됩니다. 쭉 봐서 넘어가면 되고, 쭉쭉쭉 넘어가서 이제 외래어 표기법.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외래어 표기법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조금 이제 골치 아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거기 외래어 표기 기본 원칙 보면 1장 제1항, 2항, 3항, 4항, 5항 전부 다 중요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외래어는 국어 현용 24 자음 모음만을 적는다. 24 자음 모음이에요. 우리 24 자음 모음, 우리 한글은 24개의 자음과 모음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된소리와 거센소리, 그 다음에 이중모음 이런 게 있었죠, 분명히. 받침에는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읍, 이응.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 자, 우리 국어 받침에는 7종성이었죠. 그래서 뭐였죠? 그녀, 다리만, 봐요라는 7개가 있는데, 여기에는 기역 똑같은데, 니은 똑같은데, 그 다음 뭐? 디귿이 없어졌네. 그 다음에 미음이 있네. 그러면은 비읍도 있네요. 그러면 이응도 있네요. 뭐가요? 시옷. 디귿 대신에 뭘로 바뀌었다? 시옷으로. 우리나라 받침과는 좀 다르더라. 기억 잘 해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열음 표기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한다. 된소리가 먼저 쌍기역, 쌍디귿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미 굳어진 외래어 관용은 존중해야 된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몇 가지를 더 해봅시다 한번. 자, 영어의 표기에서 제1항 짧은 모음 다음에 어말무성 파열음 푸트크 받침으로 적는다. 푸트크죠. 이게 뭘까? 푸트크. 자, 갭 G, 그 다음에 나온 게 AP 받침으로 적는 거죠. P가 뭘로 된다? 크, 프. 그러면은 갭 받침으로 적을 수 있다. 7가지 받침 중에 비읍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캣이죠. 캣을 보면 CAT에서 분명히 캣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캣, 시옷도 분명히 외래어에서는 7가지 중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짧은 모음과 유음, 비음이 뭐죠? 노란 양말이죠. 노란 양말. 이외에 자음 사이에 오는 무성 파열은
푸트크는 받침으로 적는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apt라는 게 있죠. APT. 원래는 아파트죠. 아파트먼트의 약자죠. 원래 APT가. 근데 여기는 이제 apt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용어겠죠. 아마. 그죠? 아파트먼트는 APT 이렇게 써지는데, 그래서 apt를 보면은 뭐가 됐죠? A와 뭐가 된 건가? 모음, 짧은 모음과 그 다음에 유음 사이에 뭐가 된다? 노란 양말 사이에 뭐가 된다? 이외의 자음 사이에 오는 무성 파열음은 받침으로 적는 거니까 트가 왔으니까 노란 양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비읍을 받쳐 적는다. 이 말을 한 겁니다, 지금.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양 유성 파열음, 뭐 비리지가 있고, 그 다음에 마찰음 뭐 쭉 나왔는데 이것들을 한번 보면 됩니다. 근데 제 5항을 보면 뭐가 나왔냐면 이게 나와 있죠. 비음, M은 미음, N은 이응을 말하는 거죠. 어말 또는 자음 앞에 비음은 모두 받침으로 적는다. 이렇게 나왔죠. 링이죠, 링. 이걸 받쳐 적는 거죠. 왜냐면 분명히 뭐 뒤에는 여기는 분명히 이거를 뭐라고 나왔죠? 소리가 이렇게 나왔죠. 아이가 뭐죠? 아이가 링이니까 여기 다음에 뭐가 이 다음에 뭐가 왔죠? 어말 또는 자음 앞에 비음은 자음 어말이나 어말 앞에 비음이죠. 비음은 받쳐 적어라. 비음이니까 비음이 뭐가 된대? 잉은 비음이죠. 그러니까 받쳐 적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유음은 제6항 유음은 리을을 얘기하는 거죠. 오직 리을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 리을은 받침으로 적는다. 호텔 어말 또는 자음 앞에 리을이죠. 그러면 호텔이죠. 말에 왔죠. 에리. 그러니까 맨 마지막이었죠. 말이니까 얘는 무조건 리을을 받쳐 적어라. 유음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에 말 가운데 L이 모음 앞에 오거나 모음이 따르지 않는 비음 M이나 또는 응 앞에 올 때는 리을로 적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지금 필림이라고 된 거 있죠. 자, 여기 스펠링을 잘 봐야 돼요. FILM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발음이 어떻게 나옵니까? 똑같이 필림이라고 돼 있죠. 필름이라고 돼 있죠. 자, 이 말은 비음이 어떻게 MN 앞에 올 때 리을로 적는다. 그러면 이거 리을로 적었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봐봐. 어중 리을이 가운데 말 가운데 리을이 왔죠. 모음 앞에 오거나 모음 앞에 왔나 봅시다. 필 다음에 모음 앞에 오거나 또는 모음이 따르지 않는 비음. 이 비음이 온 거죠. 비음이 올 때는 소리가 필름이라는 리을 소리가 덧나더라.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인명, 지명, 표기 원칙. 인명, 지명, 표기 원칙은 제 2항 봅시다. 3장의 1장부터 외국의 지명의 표기는 1장, 2장, 3장의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 2항은 3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언어권의 인명, 지명은 원지음을 따르는 것이 원칙으로 한다. 원지음은 그 나라에서 쓰는 말을 따라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자, 3절 쭉 넘어가서 바다, 섬, 강, 산 등의 표기 세척. 자, 1항을 보니까 해, 섬, 강, 산 등의 외려를 붙일 때는 띄어쓰고 우리말을 붙였을 때는 붙여 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려 중에서 같은 해인데 해, 산 이런 것들 중에 카리브는 외국말이죠. 그러니까 띄어써서 해를 붙여 쓰는 거고 우리말은 북해니까 붙여 쓴다. 이 말이죠. 됐죠? 발리인 섬 할 때 발리는 외래어니까 떨어져서 섬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모교섬은 우리말이라면 모교 다음에 섬은 붙여 쓴다.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12번 문제로 넘어가서 다음 중에서 외래어 표기가 옳지 않은 것 보면 되겠죠. 자, 주스 맞죠. 근데 여기 딱 보더라도 자, 받침에는 자, 마추픽추라고 되어 있죠. 받침 7개가 뭐였죠? 기역, 니은, 리을, 그 다음에 생각나요? 미음, 비읍, 시옷, 이응 7개 받침만 쓰게 돼 있죠. 만약에 이것만 기억하더라도
지읒이란 건 7개 받침 중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 않죠. 그럼 딱 보더라도 이건 틀렸네 라고 찾아낼 수가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됐죠? 자, 13번 넘어가기 전에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한 또 10여 분 동안 이제 선생님과 같이 빗대 세울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보면 로마자 표기법인데 이게 오히려 더 잘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표기의 기본 원칙이 뭐라고 되어 있죠?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에 따라 적는 것을 밑줄, 국어의 표준 발음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로마자 위의 부호는 밑줄,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자, 표기 일람, 단모음 외워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어떻게? 자, 아는 하나만 보면 자, 뭘로? A로. 이거 약속이죠. 어는 뭘로? 이 오로. 그 다음에 오는 오로. 우는 유로. 그 다음에 은은 이 유로. 그 다음에 이는 뭘로? 아이로. 애는 뭘로? A로. 이거 잘 봐야 되는 게 일정한 뭐가 있다. 규칙이 있다. 그러면 N은 E로. 그쵸? 외는 뭐로? 여기 보면 OE로. 그 다음에 위는 WI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단모음이라고 한단 말이죠. 단모음은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중모음은 이걸 두 번 놓은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야니까 아에다가 뭐가 더 붙었죠? 아 플러스 하나 더 아가 붙은 거죠. 그러면 Y, A. 그 다음에 여니까 여는 그대로 이 오가 올 텐데 어에다가 뭐가 붙은 거니까 뭐가 붙었어? 하나가 더 이가 하나 더 붙은 거죠. 그러니까 이 Y가 하나 더 붙으면 된다. 그러면 요도 요 같은 경우는 뭐에다? O에다가 Y만 오면 되겠네? 그렇죠. 그럼 우에다가 하나가 더 온 U 같은 경우는 YU? 그렇죠. 이렇게 오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온 게 뭐죠? 얘죠, 얘. 얘는 얘랑 비슷하죠, 지금. 그러면 뭐가 와야 된다? A, E가 그대로 오고 뭐만 와주면 된다? Y만 와주면 된다. 이 모음이 하나 더 붙었으니까. 그럼 이 모음은 이 모음이 이렇게 붙는 거는 E는 Y로 보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또 얘가 있죠. 그러면 얘가 오면 되는 거죠. E에다가 Y만 오면 되네. 어려운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와가 있죠. 와는 굉장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와를 보니까 WA야. 그러면 아에다가 오니까 얘에다가 W는 오를 붙인 거구나.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죠? 외가 오면은 얘도 역시 W에다가 뭐가 오면 된다? A니까 AE가 오면 되는구나. AE 여기 온 거죠. 그럼 얘에다가 O가 왔으니까 그러면은 우리 O는 W로 보면 되는구나. O에다가 아닌 A가 붙은 거고 O에다가 A가 붙었으니까 AE가 오는 거고 또 보니까 워가 있는 거죠. 워는 뭐가 온다? W O W O. 그러면 이 W도 뭐 의미가 있겠네. 그러면 외는 W에다가 뭐가 오면 된다? E가 오면 되는구나. 애가 왔으니까 그러면 워는 우는 W 개념으로 가면 되는구나. 여기서 이중모음으로 갈 때는 그 다음에 의는 뭘로 오면 된다? UI로 오면 되는구나. 그쵸? UI로 오면 되는구나. 됐습니다. 저 정도로 한번 기억을 잘 해두면 됩니다. 그런데 붙임 1번은 별표를 쳐야 됩니다. 의는 다만 이런 것들 의라는 것은 E로 소리가 나더라도 반드시 뭘로? UI로 표기를 해줘야 된다. 기억 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파열음은 크트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있죠. 그러면 GK, KK 막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붙임 2를 먼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역, 디귿, 비읍은 모음 앞에서는 여기 지우지 말고 기역, 디귿, 비읍은 기역, 디귿, 비읍이죠. 기역에는 G와 K가 올 수 있고 디귿에는 D와 T가 올 수 있고 비읍에는 B와 P가 올 수 있죠. 그럼 2개 이상 쓸 수 있는 거야. 2개씩. 그런데 이것 때는 이거 모음 앞에서는 얘가 모음 앞에서는 뭘로만? G, D, B로 적더라. 맞죠? 그 다음에 자음이나 어말 앞에서는 뭘로? K, T,
P로 적더라. 이거 우리 약속이니까. 그럼 한번 구미를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구미면 자 기억이 왔으니까 G냐 K냐 이게 문제죠. 그런데 구 다음에 뭐가 왔죠? 모음 앞이죠. 우니까 우 기억이가 모음 앞에 기억이 온 거죠. 그러면 G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구미를 쓸 때는 구미라고 하는 게 맞지. 구미라고 하면은 안 되더라.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됐죠? 그 다음에 붙임이에서 보면 리을은 자 또 이것도 좀 지우고 자 리을은 모음 앞에서는 자 리을도 보면 자 리을이 우리가 왜 갑자기 또 리을이 나오냐면 리을도 몇 가지가 나옵니까? 여기서 보면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죠. R과 L로 리을도 R과 L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또 어떻게 써야 되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R과 L 중에서. 그러면 리을은 모음 앞에서는 얘도 R과 L이 있는데 이때는 R로 쓰고 그 다음에 자음 앞이나 똑같네요. 자음이나 어말 앞에서는 L로 쓴다. 그럼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 구리 할까? 구리 오늘 여러 번 합시다. 구리니까 리죠. 리을은 뭐 앞에 온 거죠? 모음 앞에 온 거죠. 그러면 아까는 구에다가 리가 LI가 아니라 뭐가 된다? RI가 된다. 왜? 모음 앞에서는 I가 와야 되니까. R이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RI가 와서 얘가 아니라 리가 돼야 된다. 이런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또 단 리을은 LL로 적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리을을 LL로 적어야 되는 것은 울릉이죠. 리을이 왔죠. 그러면 이게 LL이 두 번 연속 반복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는 뭐가 되는 거죠? 우는 LL 울릉 이렇게 시작돼요. 울릉 이런 식으로 시작. LL이 반드시 이렇게 두 개가 붙어 나와야 된다라는 거 이해됐죠?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제1항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는 자 이것도 별표 잘 쳐봐야 되는 게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적는다. 자음 동안 이거 또 나오죠. 항상 우리가 하나만 기억 잘 해두면 되는 게 자음 동안은 바닷가 나무니까 바닷가 나무였죠. 그럼 비읍 디귿 기억이 니음과 미음으로 만날 때 바닷가 나무에서는 어떻게 콧물이 질질 흐르죠. 추워서. 그래서 코에서 내용 물이 나온다. 그럼 비읍 디귿 기억이 니음과 미음을 만나면 얘가 니음 이응 중에 하나로 변한다. 이거였죠. 그러면 백마라는 게 왜 이러냐면 기억과 뭐가 만나버렸어요. 기억과 미음이 만났죠. 그러면 기억은 세 개 중에 하나로 소리가 나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자음동화니까. 그래서 백마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되고 자음동화가 일어난 것은 백마를 가지고 표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마가 된 거죠. 백마. 또 유음이니까 자음동화는 이게 비음화와 유음화가 하나가 더 있죠. 유음화는 리을과 니은이 만나건 니은과 리을이 만나건 하여튼 이 둘이 만나면 니은은 반드시 리을로 변해버리는 현상을 우리 유음화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비음화와 유음화를 자음동화라고 배웠죠. 그러면 신라가 있다라면 신라를 표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니은과 리을이 만났으니까 얘는 소리가 신라, 니은이 리을로 변해야 돼. 그러면 얘를 가지고 표기를 하기 때문에 SIL, L, 리을인 LL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LL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그래서 SILLA 이렇게 나오는 게 맞다 이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지워서 니은 리을이 덧나는 경우는 알약이죠. 소리가 없던 니은이나 리을 소리가 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소리 내면 알약이 돼버린 거죠. 알약. 원래는 알약인데 리을과 니은이 만났죠. 그러면 니은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리을로 소리되는 유마가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알약. 그러면 알약이라고 쓰면 안 되고 알약을 가지고 써야 된다. 그러니까 얘도 뭐가 돼야 된다? 리을이 됐으니까 알, A, 그 다음에 뭐가 돼? Y가 왜 나오니? A, L, L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리을이 덧났으니까 L, L. 그 다음에 약은 Y, A,
K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구개음화대로 쓰고 그 다음에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과 합하여 거센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죠. 이것도 뭐가 돼야 된다? 자, 조, 고가 만나면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축약. 히읗과 지읒이 바로 만났으니까 소리가 조코가 돼야 된다. 그러면 얘를 쓰는 게 아니라 조코를 표기를 해줘야 된다. 외국인한테는. 그래서 조, 코 이런 식으로. 왜 코가 나오냐? 왜 K가 나오냐? 아까 K가 뭐였죠? 앞에서 보면 어떨 땐 K가 나오는 거야. 자음 앞이나 어 말에서, 자음 앞이나 어 말에서, 마지막 말에서 K가 나온 코, 크를 써야 된다. 됐죠? 그 다음에 뭐 무코, 뭐 압구정 이런 것도 이제 압구정 된 소리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몇 항을 보냐면 앞에서도 나왔지만 어디 갔지? 또 한참을 앞에 가야 되나? 자, 그 외래어 표기법에서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 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놈의 압구정은 원래 소리가 압구정이라고 소리 나지만 이런 된 소리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얘는 압구정을 그냥 써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A, P, 압 그죠? 그 다음에 구니까 모음 앞에 온 기억이니까 지가 와서 구, J, E 이렇게 되고 저니까 그 다음에 정은 ING, ONG가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압구정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이 돼서 여기 두 개가 오는 게 아니라 된 소리 표기는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4항 고유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쓴다. 이건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 다음에 4항 인명과 성은 이름의 순서를 띄어 쓴다.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상의 붙임표 발을 쓰는 것을 허용한다. 뭐 이런 것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붙임 시, 군, 읍의 행정구역 단위는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보시고요. 제6항 자연 지명물,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축조물에는 붙임표 발을 붙여 쓰는 것들 분명히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제8항까지 한번 쭉 읽어보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문제에서 하나하나 다 한번 따져봅시다. 한번 이렇게 딱 정리하고 자, 알약이죠. 알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리을과 니은이 만났으니까 유마에 의해서 니은은 뭘로 바뀌어야 된다? 리을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알약이라는 이거를 표기해야 된다. 그러면 알약은 A 다음에 리을이 왔으니까 LL이 두 번 연속적으로 나와야 되고 약은 뭐가 된다? YAK가 와야 된다. 맞았네. LL이 두 번 오고 YAK가 왔다. 그러면 1번은 맞았어. 이거 문제가 없네요. 울릉이죠. 울릉은 말 그대로 리을이 왔기 때문에 U 다음에 릉은 리을이 덧붙여져야 되죠. 그 다음에 EUNG 릉이니까 왔네요. 정확히 왔네. 이제 백마죠. 백마는 동화현상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이거를 표기하면 안 된다 그랬죠. 왜? 백마는 뭐에 의해서? 분명히 뭐에 의해서? 비음항에 의해서 바닷가 나무랑 만나면 바닷가에 가서 자꾸 이게 안 되네. 바닷가에 있는 나무 밑에 있으면 어떻게 돼? 너무 춥죠, 겨울에. 그래서 뭐가 난다? 코에서 물, 콧물이 흘러내리는 거죠. 그러면 니은과 미음이 왔는데 기억 다음에 뭐가 온 거죠? 미음이 합쳐졌다. 그럴 때 비읍, 디귿, 기역은 뭘로 바뀌는 현상? 니은, 이응, 미음으로 바뀌는 현상에 걸려들었다. 그러면 소리가 어떻게 난다? 백마가 나기 때문에 이 표기를 했냐를 보는 거죠. 백마. 맞죠? 백마. 제대로 써줬네요. 문제 없어. 그럼 이제 압구정이죠. 압구정. 압구정은 분명히 뭐가 발음은 압구정이 되지만 이 된 소리는 쓰지 않기 때문에 얘를 표기하면 안 되고 압구정을 표기해야 된다. 그래서 압은 뭐죠? AP 압이 된 거죠. 구는
모음 위에 기억이 왔기 때문에 G로 표기해서 구가 되는 거고, 이제 정이죠. J-E 정이니까 저죠, 저. 그 다음에 정은 O-N-G가 와야 되니까 압구정. 맞았네요. 그럼 이제 광희문이 틀렸다는 얘기인데, 아, 얘는 왜 틀렸을까요? 틀린 이유도 몰라요, 사실은. 너무 어려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광이죠. 기억이 뭐죠? 기억, 모음 앞에 기억이니까 G가 와야죠. 맞죠? 그 다음에 뭐가 왔죠? 광이 되죠. 광. 더블 A. 이응은 NG니까,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기억와 이응이죠. 그러면 기억은 모음 앞에 온 거니까 G가 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와를 찾아봅시다. 와우. 더블 A. 그러면 와는 더블 A가 오고, 오는 NG가 오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히는 히읗 플러스 히가 되는 거죠. 그러면 히읗은 뭐가 되는 거냐? 광, 히, 문, 히, 문. 문이니까 M, U, M 이렇게 됐어. 맞은 거 아닌가요? 아니죠. 왜? 히는 이 소리가 히로 나더라도 뭘로 적으라 그랬죠? 분명히 어디 가니? 의는 이로 소리 나더라도 뭘로 표기한다? UI로 표기하라고 분명히 단안에서 나와 있죠. 그러니까 HI를 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된다? UI로 써야 된다. UI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써야 된다? G, W, A, N, G, UI, UI, M, U, M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돼야 된다? 5번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근데 다른 건 다 쉬운데 단안이라든가 예외적인 것 위주로 우리가 좀 잘 봐두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어문 규정까지 이제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세 번째 단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학생 여러분, 또 한 번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항상 끝날 때 하는 말이 있죠. 뭘 해달라? 예습을 해달라. 이 말은 항상 빠지지 않고 얘기합니다. 아주 잔소리처럼 얘기할 겁니다. 예습한 사람들과 예습하지 않은 사람들의 격차는 점점 벌어집니다. 그거는 제가 책임집니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선생님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 분명히 예습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끝났을 때, 아, 뭔가를 얻었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선생님이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강의 마치고 다음 강의에 좀 더 활기차고 보람찬 강의 시간을 한번 다시 갖도록 합시다. 자, 학생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